마지막 강의가 될 텐데요. 레벨링입니다. 레벨링. 우리가 교정을 시작하게 되면 얼라인먼트 레벨링을 이제 처음 하게 되는데, 브라켓 본딩을 하고 나서 얼라인이라는 거는 쉽게 말했을 때 그냥 교환면에서 봤을 때 악궁에 맞게 입체가 배열되는 거라 그러면, 레벨링은 측면에서 봤을 때 플레인이 플랫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옆에 치아와의 높이를 맞추는 것도 레벨링의 한 과정이고요. 그거는 이제 작게 봤을 때고, 크게 봤을 때는 전체적인 오클루잘 플레인이, 물론 이제 여기서 오클루잘 플레인이라는 게 치아의 실제적인 오클루잘 플레인도 같은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는 와이어가 플랫해지느냐, 와이어가 옆에서 봤을 때 플랫해지느냐, 그게 되게 관건입니다. 물론 이제 본딩을 잘못하면 안 되겠죠. 본딩을 알맞게 했을 때 우리가 와이어가 플랫해지면 그걸 레벨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플랫해진 거를 레벨링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쉽게 와이어를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정을 하다 보면 이게 다 우리가 원하는 케이스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지만 원하는 케이스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이런 환자들이 많이 와요. 딥바이트. 원인이 이제 전치부 익스트루전이 많죠. 아니면 이제 특히나 하악 전치부가 익스트루전 돼가지고, 왜냐, 커브 오브 스피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자연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딥바이트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악 전치가 보이지 않는 환자, 심한 경우에는. 보여더라도 살짝 보이는 환자. 쉽게 말하면 하악에 브라켓을 붙일 수 없는 환자도 많고. 버티컬 보잉이라는 거는 교정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인데, 하악에 커브 오브 스피가 있는 환자들은 붙이는 순간 그게 이제 버티컬 보잉이 되는 거거든요. 와이어가 휘어 있는 거니까. 커브 오브 스피 자체가 하나의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게 하나의 관건이에요. 되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교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후방적으로 AP로 움직이는 거는 간단해요. 어느 정도. 간단하기보다는 좀 쉬운 부분이고요. 버티컬한 문제는 일단 어려운 부분이에요. 버티컬하게. 예를 들어서 오픈 바이트나 딥 바이트는 일단 어렵습니다. 어려운 케이스예요. 어려운 케이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교정을 할 때는요, 가급적이면 그런 버티컬한 문제 있는 거는 피하는 게 좋아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AP적인 거, 앞뒤적인 문제 있는 거, 예를 들면 단순히 프로트루전, 크라우딩이라도 버티컬한 문제가 별로 없는 환자들, 이런 환자들을 하시는 게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아니면 너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게 너무 많고,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아직 여러분들은 내공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럼 막막한 거죠. 막막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벽에 부딪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이제 물론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저한테 이제 재교정하러 왔던 환자인데,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이렇게 뜨죠. 여기 하악이 전치가 이제 브라켓이 하나도 안 보여요. 와이어 자체가 이렇게 있죠. 그죠? 양쪽 다. 이렇게 있는. 이게 이제 버티컬 보잉이고, 하악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이게 지금 교정을 하다가 잘못돼서 버티컬 보잉이 생겨서 이런 거고요. 하악은 이제 뭘 했다기보다는 하악에 커브 오브 스피가 있으니까 이 본딩하면 이렇게 돼요. 본딩하면. 근데 이거는 이제 교정적으로 보면 이제 보잉이 되는 거거든요. 커브 오브 스피 원래 있는 거지만, 브라켓을 붙이는 순간 교정적으로 보면 이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자를 스페이스 클로징을 한다 그러면, 아니면 비발치라 그러면 전치부 오버헤드 오브젯을 맞춰줘야, 버티컬한 문제를 해결해줘야 몰라키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플랫하게 만들어야 돼요. 플랫하게.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플랫해야 됩니다. 와이어가. 교환면으로 봤을 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와이어를 봤을 때, 일단 와이어가 제대로 우리가 알맞은 레벨에 본딩이 됐다면 와이어가 이렇게 플랫해져야 돼요. 물론 이 플랫하는 게 평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평행을. 왜냐하면 구치부랑 전치부랑 클리니컬 랭스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평행하면 좋지만 평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하나는 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와이어 자체가 플랫하고, 구치부는 조금 더 가까울 거고 전치부는 조금 더 멀 거예요. 그 와이어 거리가. 그죠? 그렇지만 플랫해야 된다는 거예요. 플랫해야 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발치 교정에서 이게 안 됐는데 공간 폐쇄를 한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강조하는데 하시는 분이 또 생겨요. 이 자리에도. 안 돼요. 제가 또 강조합니다. 아셨죠? 이런 문제 생기면 스페이스 클로즈를 하다가도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플랫 했는데 하다가도 생길 수 있어요. 버티컬 보잉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스페이스 클로즈를 중지하고 다시 또 플랫하게 잡아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스페이스 클로즈를 해줘야지 되겠지. 해결이 뭐 힘 좀 덜 주면 괜찮아지겠지. 그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 한 번 생긴 보잉은 무조건 악화되는 방향으로 합니다. 악화되는 방향으로 하지 절대로 좋아지는 방향으로는 안 가요. 자연적으로는. 안 갑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꼭 명심하시고 교정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런 버티컬한 문제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여러분들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리버스 커브 나이타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고 쉽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스트레이트 아치 와이어 테크닉에서 우리가 와이어를 풀로 넣잖아요. 그냥 레디메이드 되어 있는 거. 그게 이유가 우리가 편하잖아요. 편하기 때문에 그걸 방법을 쓰는 건데, 그걸로 쓰는 거죠. 커브, 와이어인데, 풀 아치인데, 와이어인데, 레디메이드 되어 있는 건데, 리버스 커브가 들어가서, 우리가, 보잉이라든가 이런 걸 해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니스크루를 쓰는 겁니다. 미니스크루를 써서, 버티컬한 프로블럼을 해결해 주는 거죠. 뭐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훌륭한 방법이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미니스크루를 써야 된다는 좀 이제 부담감이 또 생겨요. 이 부담감이라는 건 뭐냐? 첫째,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겠고, 둘째, 실패의 문제가 있어요. 미니스크루라는 게 100% 실패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식립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식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또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인트루전 아치라는 겁니다. 인트루전 아치. 이거는 이제 세그멘탈 아치 테크닉.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거는 풀 아치 테크닉이에요. 풀 와이어. 아치에 풀로 넣는 거였기 때문에 풀 아치 테크닉이고, 세그멘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풀이 아니라 세그멘탈이라는 게 조각이잖아요. 조각을 우리가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우리가 와이어를 접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그멘탈 아치 테크닉이라 그러고, 이게 룹도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룹이라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한테 가르치지도 않고 여러분들한테 하기를 바라지도 않는데, 이 세그멘탈 아치 테크닉은 일부분은 여러분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안 하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하면, 대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이제 하기를 권해드리는 거는 그 중에서 쉽고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중에 하나니까요. 인트로전 아치는 여러분들이 오늘 꼭 배워서 임상에서도 쓸 수 있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